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모레 아침까지 최대 15cm 넘는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1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폐막하는 가운데 만여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한류문화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 강원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도내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야 정당은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시작하며 옥석 가리기에 고심입니다. 동해시 해안마을 벽화거리 명소인 논골담길에 들어선 주민소득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모레 아침 사이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최대 15cm 이상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예상 적설량은 5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 이상으로 기온에 따라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습하고 무거운 습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에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영동 지방에 집중되는 이번 눈은 토요일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일요일 오후부터 화요일까지 비 또는 눈이 다시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전 세계 청소년들의 교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즐기고 한류문화 콘텐츠도 접하는 외국인 관광객만 다음 달까지 12,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IOC 관계자들도 6년의 간극을 잇는 한류의 힘에 감탄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스 하키 경기가 한창인 강릉 하키센터에 관광객들이 들어옵니다. 아이스하키 우호 교류 캠프에 참가한 일본과 중국, 태국 단체 어린이들입니다. 경기장과 주변에서는 적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띄는데 이번 대회를 포함해 2월까지 강원도에만 12,000명이 다녀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컬처의 힘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한 K문화를 즐기는 코너가 마련돼 인생 네컷 촬영 부스가 마련됐고 달고나 만들기 체험도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 다과를 만들어보는 전통 K푸드를 찾는 외국인들도 많아졌습니다. 개최지인 강원도의 문화 매력을 널리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많은 외국 선수와 관광객이 K팝뿐만 아니라 한복 체험, 붓글씨 쓰기, 널뛰기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2018과 2024, 6년간의 세월을 잇는 행사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릉시 명예시민인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2018 겨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뜨거운 열정과 여정이 고스란히 담긴 강릉 올림픽 뮤지엄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강원 2024에서 친절한 외국인 손님맞이 봉사를 펼치고 있는 스마일 강릉 회원들도 바흐 위원장의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한국의 전통차를 음미하며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차죠? 네, 이거는 이제 황제차라고. 강원 2024는 한국 겨울 스포츠 관광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가 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맞아 문화와 관광, 스포츠를 융합하고 지역과 계절별로 특화한 관광 콘텐츠의 지속적인 발굴이 향후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마지막 날인 내일 한국 피겨의 차세대 간판 선수들이 메달을 향해 다시 뜁니다. 청소년 피겨 대표팀은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여자 싱글 신지아, 남자 싱글 김현겸, 아이스댄스 김진희 이나무조가 피겨스케이팅 팀 이벤트에 출격합니다. 팀 이벤트에 출전하는 팀은 한국과 미국, 캐나다, 프랑스, 중국 등 모두 5곳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세계 세부 종목 점수를 합해 순위가 결정됩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동해 묵호 논골담길에는 카페와 숙박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소득시설이 들어서 있는데요. 카페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반쪽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방 시설과 집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의자와 식탁도 모두 제멋대로 식당 여기저기 놓여 있습니다. 동해 농골담길에 있는 묵호 등대마을 운영시설인데 카페만 정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게스트하우스 숙소 5동도 이렇게 굳게 닫힌 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판매 시설도 사실상 창고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지난 2016년 모두 37억 원을 들여 마을 주민소득시설로 만들었습니다. 마을 협동조합이 꾸려져 첫 운영을 맡았지만 이후 다시 운영자로 선정되지 못했고 2020년부터는 동해시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개장 당시부터 농어촌 민박 불가 지역으로 운영 자체가 불가능했고 시 직영으로 바뀌는 사이 식당과 판매 시설은 운영자를 구하지 못해 문을 닫았습니다. 주민소득증대 사업으로 이런 시설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 운영돼야 되는데 이렇게 방치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정비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해시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모집했고 최근 사용 수익 계약 체결을 마쳤습니다. 수도권에서 식음료 사업을 하는 업체가 운영자로 선정됐는데 사업 방향 설정과 내부 시설 수리 등을 거쳐 6월부터는 새롭게 운영될 전망입니다.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전국적으로 명소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사용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한편 동해시는 숙박시설로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게스트하우스 시설을 용도를 바꿔 카페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같은 대형 사회 기반 시설인데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방문객 숫자와 관광 매출 모두 견실하게 성장한 시구는 대부분 고속도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강원도 각 시군의 외부 방문자, 즉 관광과 같이 일상적이지 않은 방문을 한 사람의 숫자를 집계해봤습니다. 코로나19로 2020년에는 방문자가 줄고 2022년에 회복세를 보이는 U자형 혹은 V자형 그래프가 일반적인데 그중에도 2019년 대비 2022년 또는 2023년에 10% 이상 숫자가 는 곳은 9곳입니다. 특히 평창과 고성, 양양 등 3곳은 20% 이상 폭발적으로 방문객이 늘었습니다. 관광지의 카드 지출액에서도 비슷한 U자형 또는 V자형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다만 코로나19 시기에 하락세가 잦고 그 이후 급격히 성장한 곳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대비 무려 50% 안팎으로 매출이 늘어난 고성과 양양을 필두로 횡성과 영월, 평창, 속초입니다. 청정 이미지로 거리두기 관광을 강조한 곳들인데 강원도에서는 이 방식이 흔하기 때문에 전략이 특별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상당수가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 혹은 KTX 강릉선과 연결돼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속초와 고성은 직접적으로 고속도로에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동해안 시군의 관광 지출의 그래프를 보면 속초는 강릉과 고성은 양양과 연동돼 움직이고 있어 사실상 영동,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있는 지역은 강원도 이외 시도에서 방문하는 사람, 즉 잠재적인 관광객 비율도 높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파란색이 짙어질수록 강원도 바깥에서 온 사람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타 시도와 접해 있는 철원이나 원주는 인접한 시군에서 주로 방문했는데 홍천과 인제, 평창을 많이 방문한 지역이 눈에 띕니다. 홍천과 인제는 같은 서울 양양고속도로를 지나는 경기 남양주, 평창은 광주 원주 고속도로에서 영동 고속도로로 이어진 서울 강남구가 포함됐습니다. 기업 유치와 물류 문제 때문에 광역 도로망 확충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지자체장들에게 고속도로가 필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 셈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지금 농촌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필리핀 정부가 한국 파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농민들의 걱정이 큰데요. 허주희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영농철을 앞두고 올해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2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력 배치가 불확실해졌습니다. 전남 해남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브로커가 임금을 착취하는 일이 발생하자 필리핀 정부가 한국 파견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일손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번기 되면 더 부족한데 지금 되게 고민거리 중에 하나예요. 필리핀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 입국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강원도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20% 이상이 필리핀에서 왔을 정도입니다.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 필리핀 정부를 설득하고 있지만 파견이 재개될지는 아직 기약이 없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배치받지 못해 수확을 제때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강원도에 들어오기로 한 필리핀 계절 근로자는 3,075명에 이릅니다. 삼척과 홍천, 양구, 인제, 영월 등 5개 시군은 이들이 오지 않을 경우 뾰족한 수가 없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필리핀 계절 근로자 도입이 최종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결혼 이민자와 다른 국가를 상대로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추가로 MOU를 확대를 하고 농촌 인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저희가 또 법무부와 또 시군하고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하면서 2017년 강원도에 처음 도입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코로나19로 잠시 줄다가 올해 7,400명대로 늘었습니다. 작년 인원의 50% 이상 는 겁니다.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강원도에서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인력 45만 명 가운데 무려 35만 명 몫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처럼 특정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놔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총선 공천 신청자 면접을 시작한 가운데 국민의힘도 다음 달 13일부터 면접 심사를 벌입니다. 국민의힘은 성폭력과 입시 부정, 뇌물 등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공천 신청자를 원천 배제하고 면접 평가를 실시해 경선 지역과 단수 후보 지역을 결정합니다. 경선은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50%씩 반영될 예정입니다. 한편 강릉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고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한 김한근 전 강릉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하고 공정한 복당 절차를 촉구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강원 지역 21대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률은 전국 최하위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지역구 국회의원 251명의 공약 이행도와 의정 활동을 평가한 결과 강원 지역의 공약 이행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4.74%로 나타나 전국 최하위로 조사됐습니다. 공약 가운데 추진 중인 공약은 52.63%, 보류는 0.66%, 폐기는 1.32%였으며 자료를 내지 않은 강릉 지역 권성동 의원의 공약 이행 결과는 제외됐습니다. 강릉에서 같은 국적의 유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베트남 유학생이 살인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18일 강릉의 한 술집 앞에서 자신의 후배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다툼을 벌이던 중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베트남 유학생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베트남 유학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지나 불법 체류 상태였습니다. 차량을 털어 훔친 카드로 금반지를 구매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속초경찰서는 지난 29일 강릉에서 차량을 털어 신용카드를 훔친 뒤 속초의 한 금은방에서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매한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카드는 도난 신고된 상태였으며 60대 남성은 카드 결제를 진행한 뒤 카드사의 신고로 1시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최근 차량 털이 범행 3건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택지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아파트 단지에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시행령이 내일부터 입법 예고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전국 108곳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강원도에서는 강릉 교동 2지구 1곳, 원주 단관 9곡 단계 3곳, 춘천 후평 퇴계 석사 일대 1곳 등 5개 지구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시행령에는 노후 계획 도시의 정의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고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이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됩니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2023 강원학생 향상도 평가에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기초학력 수준 미도달 학생의 기초학력이 일부 학년의 과목에서 최대 50%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